지방시대 실현과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본의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내용부터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전화까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성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됐고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민선 7기 들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대응하여 대구 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지난 2019년부터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0년 1월에 대구 경북 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을 발족시켰고 그해 9월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1년 1월과 4월에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법률안까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4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북은 긴 시간 동안 통합을 위해 여러 고민과 검토 그리고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왔지요. 하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취임 후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의 난항을 겪고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행정통합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그게 무책임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은 행정통합을 하려고 내놓고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구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지 않느냐. 불과 2년의 시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극명한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시장님발 대구 경북 통합 발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 두 분께서 물밑 논의가 되셨던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장님께서 그동안은 반대하셨지만 지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지사님께서 꾸준히 설득하신 겁니까? 발표 장소나 시점, 형태 등을 볼 때 두 분이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고 흡수 통합 여론으로 도민들은 물론이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지사님을 포함하여 대구시장,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이 모인 사자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추진단도 만들고 양시도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목표 시점을 2026년 7월로 제시하며 통합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지난달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북도민의 뜻과 경북도의 의견이 배제된 채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통합, 경제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단연코 도민의 의견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60만 도민의 대기관인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은 대구의 큰 집입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고유의 색채를 잃지 않고 경북의 역사와 전통 또한 금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문제는 경북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시금석입니다. 즉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이 통합 추진 과정의 최대 과제라 보여집니다. 통합으로 대구권 설림 현상 심화는 자명한 일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도민들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은 2019년부터 통합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경합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지사님의 생각, 의지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큰 관심이 있으신 만큼 성공적인 통합으로 가려면 행정통합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통합 추진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경북의 대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대구와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 골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즉 신예층이 두터워지면서 파크 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국내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수가 2026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200%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28년에는 100만 명 이상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4년 5월 기준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 분포 및 인허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도내 58개 공공 파크 골프장 중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6곳,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을 중단한 후 재개장한 7곳, 현재 운영이 중단된 3곳 등 총 16곳이 각종 인허와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설 파크 골프장을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입니다. 일부 사설 골프장의 경우 심지어는 가선 부지 일부를 활용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공공 파크 골프장에서조차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의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1차적으로 건립 주체인 시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강력자치단체는 지역 내 환경관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내 공공 파크 골프장은 시군 주대로 건립되었으나 43곳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15곳은 민간 혹은 공공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유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 믹스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숙박, 식사, 쇼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관련 국제대회 유치는 지역 상품과 문화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장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에서 인허가를 무시하고 파크 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부정적인 간행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북도 내 파크 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서비스 품질 표준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내 파크 골프장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운영 주체 간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 차원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상북도는 파크 골프 사례와 같이 스포츠 관광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불이익 감소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서울, 경기, 성남, 화성 등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교부세 의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11조 중 15%인 1조 7천억 원이 교부세입니다. 이는 경북도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서 있는 필수 재원입니다. 이 중 보통 교부세는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전전년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재정 부족분을 따져 산정하는데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노력들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매겨집니다. 행안부가 올해 공시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액 산정 내역을 보면 우리 경북도는 올해 세입 확충 노력도에서 153억 4,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동종 8개 강력도 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세입 확충 노력도 평가 6개 항목 중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타 강력도 대비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정수율 제고에서 30억,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선 116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2개 항목 모두 도단위 강력단체 중 최하위권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교부세는 지방세 체납 징수 등 지방정부의 세정 운영 방향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뚜렷한 재정 운영 방침과 개선 노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가감한 특전을, 반대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감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지방 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통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때야말로 경북도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하고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때입니다. 도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선 정부의 지방 재정 운영 기준을 유념하여 더욱 면밀한 재정 분석으로 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및 페널티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의 재정사업 추진 시 건전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각 실국 전체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과다하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되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와 올해 예산서를 또 살펴보니 역시나 내년도에도 많은 페널티 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하수도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청도군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의성구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태 점검 평가는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지만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하수 관로 점검, 하수도 준설 실적, 노후 관로 개선,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하수 처리 시설의 대부분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단기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달하려면 하수도 시설의 교체와 유지 보수가 한꺼번에 집중될 것입니다. 향후 낡고 노후한 하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청도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시설을 짓거나 개선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보조할 수 있으며 하수도 관련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 비중 도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2024년도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설치 예산을 보면 총 376억 7,226만 원에 도비는 4억 5,400만 원으로 단 1%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부터 신규 편성한 국비 예산 지원 외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도비 비율은 30%라고 하지만 두 개소 포함 고작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안전한 수질 확보와 탄소 중립 실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 차원의 국가 지원 확대 요구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도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내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북도는 지역대학과 전문 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2배 가까이 사업을 늘렸습니다. 특히 지역별 전략 산업을 연계한 대학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공학 전문 대학원 설립, 원자력 전문 인력 육성, 반도체 초격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직업계 고의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육성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북도 내 지역별 전략 산업과 직업계고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경북도 내 직업계고 졸업 학생의 관내 취업자 수는 21%에 불과하며 64%가 관내 지역으로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직업계고 인력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작의 8가지 주요 공정 중 4대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 전원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SK실트론이 구미시 및 시내고등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석구를 개설하여 12개 고등학교 2,700여 명의 학생을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직업계고의 최적화된 실습 환경 조성으로 실전에 강한 현장 전문가를 육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직접 육성하고 고용하는 성공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력 고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군은 인력 유출과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북도 내 타 시군에서도 기업이 직접 나서 직업계고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내 시군별 직업계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전략 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 방안과 기업 참여형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도정 질문이 경북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